이강민의 잡지사 4월호 두 번째 페이지. 어느덧 3년차 잡지사의 최고참 게스트로 군림 중인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잡지사 필진에도 좀 신참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뭐 우주먼지라든지 또 정은주 칼럼니스트, 김봉중 교수 신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좀 모니터 좀 하고 계신지. 깜짝깜짝 놀라고 있고요. 야, 드디어 이제 잡지사의 명성이 이런 훌륭한 분들을 모실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 있다. 처음에 많이 힘드셨고 처음 얘기하시는 거라 처음에 많이 힘드셨군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만 진짜 잡지사가 잘 되는 걸 보니까 너무 좋고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또 잡지사에 동참을 하시게 돼서 저도 옆에서 살짝 끼어서 그 명성을 조금 얻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잡지사 직원 중에도 이제 얼마 전에 신입 에디터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좀 젊은 피 한 명, 덜 젊은 피 한 명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잡지사 최고참 개국공신이자 또 전년도 대상 수상자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선배다, 뭐 그다음에 후배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잡지사는 훌륭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 굳이 따지지 않고 그렇죠. 화목하게 잘 지내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망나란 신고식, 환영식 이런 것 일절 없는 곳이 잡지사인데요. 자,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신참내기, 신고식 문화 같은 거는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사실 뭐 저 대학교 새내기 때만 해도 좀 하기 싫은 거 시키고 이런 게 좀 남아있긴 있었는데 선생님의 대학 새내기 시절은 어땠는지?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보시면은 거기 나오는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술 사발에다가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서 그럼 이제 항상 옆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흑기사를 자처하는. 흑기사를 자처하는데 이제 보통 술 잘 드시는 뭐 누님 뭐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세대가 딱 그게 사라질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약간 놀이 이상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던. 그러니까 그걸 안 한다고 뭐 인상을 이렇게 좀 찌푸리거나 아니면은 뭐 때에 따라서는 버릇이 없다는 평가를 받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막 신발 밑창 넣고 막 이 정도는 아니었나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 세대의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그 동시대에 조금 다른 곳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저희는 괜찮은 어떤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옛적 우리 선조들은 뭐 지금보다 혹은 박광일 선생님 그 이전보다도 더 격한 방식으로 신참자들을 골탕 먹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과거의 급제에 관직에 오른 자들을 기다리는 정말 악명 높은 신고식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신참내, 그다음에 허참내, 그다음에 이제 면신내 이렇게 3단계로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3단계의 구성. 네. 그러니까 신참내는 뭐냐면 그러니까 관리가 임용이 돼서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모든 관청에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긴 엘리트만 들어오는 관청이라고 하는 사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문관, 예문관, 그다음에 사원부, 사관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나가는 관리들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성적이 우수하고 좀 어떻게 보면 뒷 배경도 좋아야 되는 이런 데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이제 네가 들어왔지만 이 위에 선배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던 게 이제 신참내인데 여기를 일단 통과하면은 그러면 너는 우리 동료가 될 자격을 얻었다. 1단계 통과. 그래서 허참. 네. 그런데 그러려면은 그래도 뭔가 허락한다? 네, 참여를 허락한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더불어서 이제 너는 이 신뢰를 벗어났고 우리와 같이 동료가 됐으니까 면신. 그래서 면신례라고 하는 행사까지를. 신참을 면해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신례라고 표현을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은 또 다른 문집의 기록을 보면은 신귀라고 돼 있습니다. 신귀요? 새로 들어온 귀신. 대놓고. 새로 들어온 귀신. 그리고 이름도 거꾸로 불러요. 예를 들어서 이강민이면 민강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일부러 약간 매기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넌 아직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인정을 받아야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면신내가 통과해야 민강이가 이강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광박을 만들면 어떻게 사람을.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걸 문서로도 남겨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는 이런 어떤 신기 이강민이 아니라 민강이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바쳐야 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 단계를 거쳤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 좀 바치고 이런 것도 있었나 본데 조금 이따 구체적인 사례를 짚어보기로 하고요.
보니까 이제 면신례가 시작된 시기가 고려 말부터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왜 갓 들어온 신입을 이제 환영은 못해줄 망정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었던 건지. 그러니까 이제 고려 말 기록은 남아 있진 않은데요. 아, 예. 이제 이 고려 말 기록을 그 소환했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 율곡 이희 선생입니다. 아 예. 이 나라가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아 반대를 했군요. 아, 예. 전하, 저 이거 고쳐야 됩니다. 어. 라고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물어봤죠. 그럼 도대체 이 악습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아, 예. 라고 했더니 이제 율곡 선생이 제가 알기로는 하면서 고려 말에 분홍방이라고 하는 네. 어떤 그 고위 관료가 될 수 있는 자제들을 괴롭힌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다. 아, 진상조사를 해봤더니 고려 말까지 가더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내력을 보니까 이 분홍방이 누구냐면 음서로 들어온 귀족의 자제예요. 아, 그러니까 과거로 합격했던 선배 관리들이 볼 때 예. 음서로 들어왔잖아요. 특채. 그러면 음서로 들어오면은 예. 조선의 음서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옵니다. 왜요? 시험 안 보고 들어왔잖아요. 약간 떳떳하지 못한. 낙하산이잖아요. 낙하산이어서. 근데 고려에는 낙하산이 떳떳하죠. 아 그래요. 시험 보고 왔어? 아 너희 그것밖에 안 돼? 집안이 조금 좀 이렇게 낮구나. 어. 그러니까 그때는 음서가 턱 들고 들어오거든요. 야. 그런데 그거는 사회적인 어떤 풍습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 관청에서는 길을 잡아야죠. 아 쟤는 이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맞추고 이러고 들어왔으니까 들어오니까. 턱을 이렇게 쳐들고 들어왔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작한 게 면신례인데 납득은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우리 조선에서도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없애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기록을 통해서 이와 같은 내력들이 이름은 달랐지만 이제 고려 때 있었던 것 같고 네. 조선 시대에는 이게 조금 더 체계화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 면신례의 바탕에는 몇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 바로 뭐냐면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우월함과 동질성입니다. 이게 보통 관청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이 보통 모두 여느 관청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네. 조금 잘 나가는 관청들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긴 엘리트 집단인데 네가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의 동료가 된다라는 거는 쉽게 허락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들과 동료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통과 의례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런 면에서 너에게 이런 고통을 준다라는 것이 면신례의 어떤 그들이 주장하는 기본 취지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이질적인 존재가 새로운 집단으로 들어갈 때 그 네. 동질성을 회복하는 과정, 그 동질성을 획득하는 과정이 네.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예전엔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너의 어떤 새로운 어떤 집단, 기존의 어떤 동질감을 버리고 우리의 집단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신참례와 하참례 그다음에 또 때따른 면신례로 이루어졌는데 예.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게 약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들어오면 아까처럼 약간 장난 좀 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허참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 좀 이렇게 좀 준비해서 선배들한테 대접도 하고 그럼 후배가 볼 때 선배한테 음식 대접하는 거니까 예. 뭐 그냥 괜찮잖아요. 그럼 네. 집안에 뭐 좀 이렇게 좀 격출해가지고 괜찮은가? 음식 몇 개 이렇게 좀 하면은 아유 고생했어. 네. 그럼 이제부터 우리 동료야. 요 요 정도였던 정도 것이 수준이었는데. 예. 요게 이제 점점 예. 고약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처음에 취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기가 셀 수도 있는 사람들을 우리 동료로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동료로 어떤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서였지만 이게 이제 본래의 취지하고 벗어나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조선 초에 결국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람이 죽어나가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생긴다. 그렇죠. 아, 기록이 있는데요. 이게 단종 때의 기록인데 새로 급제한 정윤화 등 10인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이바지하게 하고 인하여 희롱하고 침핍하였는데 정윤화가 본디 종기병이 있어서 드디어 피곤함이 극하여 죽기에 이르렀으니 강폭은 유리 장 100대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한등을 감하여 장 90대에 해당합니다. 아, 면신리 하다가 이제 신관리가 죽어서 곤장 뭐 100대 90대를 쳐야 된다.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그 지금 그 단종 때 기사인데 중종 때 기사에서도 보면은 결국 또 허은을 포함해서 2명의 신료가 죽었다라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심각하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미 이 신참, 네, 그러니까 면신례라고 하는 것들의 심각성들이 이제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관청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면신례 없애야 된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나라에서 이걸 어겼을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장형을 때리거나 네. 일반 형벌로서 처벌을 하는데 해당 관청에서는
그건 아니죠.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근데 예. 이게 법으로 어떻게 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부분을 놓고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네.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쪽에 섰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율곡입니다. 율곡 선생. 네, 이분이 그 승문원에 관직에 갔다가 네. 이 면신례를 제대로 응하지 않아서 파직당합니다. 율곡 선생 스스로가요? 네. 아, 면신을 거부했어요? 네. 신입 때? 거부한 것 같아요. 이거 뉘앙스로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승문원에서 이제 고참 그 선배들이 얘는 기수열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결국은 파직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소를 썼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 이군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아. 아, 지금 이 선생을 이군이라고 한 건가요? 그렇죠. 예. 이군이 조금 예.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아라고 어. 글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아, 누구죠, 그거는? 퇴계 이황 선생. 아, 이황 선생이 여기서 약간 좀 꼰 느낌으로 가시네. 그러니까 이제 예. 이황 선생의 의견은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떤 B라고 하는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네. 사실은 그 과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뭔가 고민하고 치열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뭔가 순기능도 악습이라고 있다? 하더라도 예. 악습이라고 예. 하더라도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공자도 옛날에 기록을 보면은 예. 그러니까 그 사냥했던 물건들을 적게 사냥한 사람이 많은 사람한테 사냥을 주는 몰아주는 어떤 풍습이 노나라에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이거를 따랐는데 공자가 그걸 예라고 따른 것이 아니라 풍습이라고 따른 하던 것이다. 거니까. 그러니 예는 아니지만 예. 풍습이라면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이군이 너무 민감했다. 이군이 좀 민감하게 반응한 라고 거 이황 아니냐? 선생이 지적을 퇴계 이황 선생은 지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어떤 학문적인 성향도 약간 이제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조선 내내 논쟁에서 이제 야. 이어졌을 거다라고 보신다면, 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옹호하는 그리고 그걸 유지하려는 힘도 작동을 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면신의 폐단에 대한 기록은 곳곳에 또 남아 있는데 광해군 때의 기록도 재미가 있습니다. 옛날의 습관, 그 습관이 면신례인데요. 이 습관이 회복되어 분축, 가연, 벌례 등의 일이 평상시처럼 날로 심해지고 달로 성해져서 심지어 가산을 탕진한 자까지 있으므로 보고 듣는 자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 때의 기록도 있는데 사헌부가 아뢰기를 우리나라 각 아문에서 신진을 침학하는 폐단은 이미 고질적인 피습이 되어 기축을 만들 때 술과 고기를 무수히 받아냅니다. 이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벼슬을 하지 않는 자까지 있다니 일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산을 탕진하고 네. 내가 가난해서 면신례를 통과 못할까 봐 벼슬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까지 생길 정도로 그렇죠.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단순하게 그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면신례의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은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회자각택이라는 게 있어요. 회자각택. 요즘으로 치면 명함 돌리기입니다. 예. 근데 그게 뭐가 어렵겠어? 명함 돌리면 라고 되죠. 얘기를 발품 하지만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회자각택의 그 명함에 들어가는 종이는 굉장히 고급 종이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 한 필에 네. 종이가 석 장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 3장밖에 못 돌리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선배가 한 30명이다. 예. 그러면은 옷감을 10필을 10필. 마련을 와. 해야 명함을 돌리는데 문제는 이제 그 명함을 돌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선배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 관리가 지금 한 20몇 명인데 명함 다 받았어. 그런데 한 2명이 안 받은 거예요. 쫓아낸 겁니다.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서. 아, 배 막 구해가지고 한 필 구해가지고 겨우 한 장 돌렸는데 그걸 버려요? 안 받은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그걸 다 돌릴 때까지 네. 또 밤에 가서 사정을 해야 됩니다. 사정을 하려면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당사자는 안 나올 거니까 예. 그 집 노비라도 예. 설득을 해야 되는데 뭘로 설득하겠습니까? 또 뭐 줘야죠. 그렇죠. 예. 뇌물 바쳐야 되잖아요. 야, 그렇게 해서 지독하다. 일단은 이게 1차로 끝이 나면은 예. 그럼 이제 그 명함 받기가 끝난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러면 뭐 신참이 뭘 준비를 해왔나? 우리 민강이가 뭐 준비해왔나? 이렇게 아직도 민강이구나. 예, 아직 신규입니다. 예. 그러면은 글쎄 우리가 좀 이렇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는데 연애라도 여기 가연이 그거거든요. 네네. 연애라도 좀 베풀지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또 3579예요. 3579가 왜 나오죠? 예. 첫 번째 상은 3가지 음식이 나와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일정하게 통과하면은 두 번째는 5가지 음식이 나와야 되고요. 예. 세 번째는
7, 나중엔 9까지.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3번, 4번 가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숫자를 부여를 하게 되는데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이 연애를 베풀 때 그냥 베푸는 게 아니라 항상 기생이 동원이 돼야 되고요. 좋은 술이 들어와야 됩니다. 향응과 접대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은 조선 전기에는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형식적이었을 때는 그 닭을 바치면 야 봉황을 바쳤구나. 그래요? 그다음에 물고기를 바치면은 용을 바쳤구나. 선배들이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 정성이 갸륵하다. 제스처가 아주 뭐 좋다. 근데 조선 후기에는 이게 완전히 물질 중심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산을 탕진하게 되니까 예. 내가 이제 무신인데 월급 받아서 얼마 안 되는데 그쵸. 명예도 별로 없는데 초봉인데. 그러면 안 할게. 그럴 바엔 내가 벼슬 안 하고 그렇죠. 만다. 그러니까 집에서 백수로 산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하급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무신들 같은 경우는 아예 벼슬 자리에 이 면신내가 무서워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기록이 실제로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예,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 심지어 여러분 뭐 공무원들 15떡 이 뭐 사회의 폐단이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100가지 음식 장만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0가지 음식을 장만하는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더 고약한 데서는 신체적인 어떤 그 고통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죠. 신체적인? 예, 예를 들어서 석가래를 들게 해서 그 석가래를 제대로 들지 못하면 이제 그 선배들이 와서 예. 폭행을 가한다거나 어떻게 폭행을 하나요? 배를 치고. 배를 주먹으로 배를 예, 때리고. 넌 배심이 없구나. 석가래도 못 들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군대에서 네네. 암기 금지 암기 금지. 이런 게 붙어 있었어요. 표에. 예. 고참들이 괴롭힐 때 뭘 하냐면 암기를 시켜요. 어떤 걸 암기? 부대장들 이름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부대 차번호 이름이라든지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제가 군대 갔는데 뭘 그 금지가 되게 많은 거예요. 예. 뭐 체벌 금지는 알겠는데 암기 왜 저게 금지일까 그랬는데 네. 이제 이걸 신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도? 네, 그래서 네. 어떤 뭐 이렇게 문장이 있으면은 네. 그 문장을 한번 쓱 보게 한 다음에 외워. 못 외우면? 못 외우면 다시 이제 뭔가 벌칙을 주는 거죠. 뭐 연못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게 한다거나. 물에 빠뜨려요? 네. 고기 잡아오라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부엌에 가서 예. 이제 거미놀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거미놀이가 뭐예요? 거미놀이가 뭐냐면은 예. 부엌에서 거미처럼 이렇게 벽을 잡는 거예요. 스파이더맨이야 뭐야? 그러면 이제 손에 뭐가 묻어요? 검댕. 검댕. 그거를 술에 씻어요. 예. 그리고 그 술을 마십니다. 사벌식이네. 그러니까 그걸 암기를 할 때까지. 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신체적인 고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쵸. 내용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각 관청에 이제 마련이 됐고요. 이제 이제 면신내가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참내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거치면 이제 허참.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너는 우리와 같이 앉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불복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성격이 괴팍했던 것 같아요. 딱 들어갔는데 선배들이 이 면신내를 계속하는데 거부를 한 겁니다. 예. 이게 보통 한 50일 정도 지속이 되거든요. 길다 또. 예, 근데 50일 정도 지속되는데 예. 이 박모라는 사람이 가서 그냥 선배들을 옆에 딱 앉아버리는 거예요. 네. 어이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널 면신을 해준 적이 없어. 너 아직 민강이야. 아직 민강이고 아직 너는 신귀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자가 면신, 셀프 면신을 셀프 면신을 했다고. 호방하시네 아주. 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은 없어요. 별다른 기록이 없는 걸로 너무 봐서는 궁금한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아마 설득을 시킨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있긴 하지만 예. 대체로 대부분의 경우는 신체적인 또는 때에 따라서는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통과하면은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을 우리 동료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바로 계축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계축. 계축이 뭐냐면 다른 그냥 보통으로 얘기를 하면 계 모임을 그린 그림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각 관청에 그 조금 잘 나가는 관청들은 전부 다 계 모임을 하거든요. 네. 그걸 이제 같은 관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걸 동관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갯돈할 때 그 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계 모임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장면은 기념 사진을 찍어야 돼요. 사진이 없잖아 그때. 그렇죠. 화원을 불러다가 사람 수대로 동일한 그림을 그립니다. 인정해 주는 거구나. 그게 계축이거든요. 그래서 계축을 완성하기 위한 건데 동관 같은 관청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그 계 모임에서 그려내서 그래서 우리가 계회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 계회도 보면은 얼굴은 파악이 안 되지만 그 밑에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신원은 확인할 수 있게. 그렇죠. 그게 바로 기념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을 마지막으로 신뢰가 내므로써 면신 드디어 너는 이제 신입이 해방. 아니고 우리랑 같은 동료가 된다. 그 그림에는 이제 이강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강민, 예. 신기 아니라 이제 그 본관하고 그다음에 가족 내력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그림에 자기 이름 들어가려고 50일을 버틴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죠. 눈물 납니다, 진짜.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죽을 고생을 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 때에 따라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율곡이처럼 파직된 사람도 있고 자가 면신한 사람도 있고요.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임백현의 면신첩이라는 게 있는데 저게 이제 1825년생인 무관 임백현이 이제 신고식을 마쳤더니 직속 선배들이 작성해준 면신첩, 이제 신참을 면해주는 첩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신귀 현백님 이렇게 돼 그렇죠. 있어서 그러니까 임백현이라고 하는 아, 인물인데 진짜네. 현백님으로 적었고요. 그다음에 위에 보면은 네. 그다음에 새로운 귀신 신귀. 그러니까 임백현 귀신 그렇죠. 이렇게 약간 놀리는 거예요. 저기 이제 내용을 좀 해석해드리면 너는 오로지 불량한 재주만으로 외람되게도 높고 고귀한 벼슬에 올라 국고를 빨아먹는다. 중략. 그래서 죄를 사하며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성현의 큰 도량을 본받습니다. 전해져 오는 옛 풍속인 탓에 지금 폐할 수는 없으니 아황, 주겹, 이게 이제 담배라 그러고요. 돼지고기를 뜻하는 용두, 닭고기를 뜻하는 복미 이런 것들을 즉시 올려라. 선배들이 씀. 지독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보면 선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예. 네, 그 선진이 선배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밑에 수결해 갖고 사인까지 했는데 저거는 그래도 사인한 사람이 몇 명 없잖아요. 네. 다른 관련된 면신첩 보면은 네. 사인이 한 번 6명씩 있고. 숨 막힌다 진짜. 예. 저런 그러니까- 걸 통과해야 했던. 그러니까 이제 선진, 이제 신뢰 이런 표현들을 혹시 이제 옛 기록을 통해서 보신다면은 네. 선진은 그 당시 이제 선배인 척했던 관리들을 뜻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신뢰라고 하면은 이제 들어와서 아직 면신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어떤 신입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저런 관습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조선시대 신참내기 환영식을 가장한 일종의 갈구기 문화, 면신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근데 마치기 전에 이런 식의 관습이 서양 역사에도 존재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주라고 해서 이제 그 신입생을 괴롭혔던 이제 프랑스에 있는 대학생들이 했던 것들이 프랑스.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은 대학생들이 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당대의 자신들을 좀 높이고 그러면서 그 동료를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어떤 좀 모욕이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폭력적인 것들을 견뎌냈을 때 우리 동료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인 거죠.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너희들보다 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네. 그렇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우리 옆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복잡한 문화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미국에도 비슷한 표현으로 헤이징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비슷한 약간 신고식 내지 저기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려고 그러네요. 그렇죠. 포스터를 보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저런 것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거나 이미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형식적으로 되었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은 이제 저런 것들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동서고까지는 그랬더라도 금은 아니죠. 금하고 앞으로 미래도 안 미래는 되고. 예. 거의 필요하지 않은 그렇지만 이제 그들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러면서 낯선 이 공간에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로 만들 방법을 이제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오히려 이제 현재의 면신이 네.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신뢰들이 네. 선배들한테 선진들한테 음식도 마련했다면 이제는 선배라면 반대로. 신뢰가 들어오면은 예. 이렇게 밥도 사주고. 근데 그다음에 그분들이 꼭 하는 말이 그럼 우리는 2번 당하냐 이러면서 이제 변화를 그게 역사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나는 과거의 구습을 네. 내 대에서 끊겠다. 내가 끊겠다. 나의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희생으로서 더 나은 미래가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이제 역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인물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균관대 출신 박광일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보에 의하면 선생님의 모교 성균관대에서는 학생자치단체가 신방예 행사를 매년 아주 건전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선배와 후배가 예를 갖춰서 선배가 닦아놓은 어떤 길을 또 후배가 잘 따라가겠다. 맞절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로서 이제 또 선배를 존중하는 것. 그러니까
후배들이 어떤 곳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기고만장해 있어요. 그 그룹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또 선배들은 사실은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친 사람들이고 겪었고 그 공간에서 또 뭔가 또 새로운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한편으로는 또 새롭게 어떤 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뭔가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굉장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존중해 주신다면 그거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예요. 그게 정말 건강한 공동체로 가는 네. 길이고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저는 진짜 잡지사 신참 에디터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일하고 있나 좋은 편집장 만나서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 또 잡지사는 텃세 없는 곳이니까 저희 이제 섭외 앞으로 드리는 분들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예, 저희 필진에 합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조들의 파워 신고식 신참례와 면신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